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우리 국내 증시를 넘어서 해외 증시까지 챙겨볼 수 있는 알찬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나 이번 시간은 또 2부에서 함께했던 이현민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상담 시간을 열어두시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가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과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드부 3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정말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고 하죠. 오늘도 준비된 승부사 이현민 멘토님께서 2부에 이어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시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만 해주셔도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톡방 상담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 전화번호도 생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빠르게 종목 상담 우리 멘토님께서 이어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부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현민 멘토님과 바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 저희 또 2부에 이어서 네. 3부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3부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에 이어서 3부까지 받게 된 주포 이현민입니다. 뭐 다른 말씀 뭐 크게 지금은 들을 건 없고요. 일단 시장 얘기 아까 좀 많이 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 상담을 일단은 좀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가진 종목,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궁금하시면 뭐 바로 전화하셔도 돼요. 지금 전화번호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궁금하시면 전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화번호 026007-8339번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이현민 멘토님께서 내가 가진 계좌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톡방 상담입니다. CS 윈드고요. 네. 아까 또 2부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좋게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장기 모멘텀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 지금 73,500원, 비중 20% 담으셨고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윈드 오늘 79,000원에 마감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어떻게 목표가 설정하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처음 상담부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왜냐면 CS 윈드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이제 풍력 관련주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신재생 환경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부 때 말씀드렸는데 뭐 3부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고금리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인데 지금 CS 윈드는 풍력 관련주입니다. 근데 풍력 관련주들은 이제 풍력 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태양광보다는 이제 설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설비 투자에 관해서 이제 금리가 높으면 돈을 땡겨서 써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사실 쉽게 투자를 못 하죠. 왜냐면은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지금 풍력 관련주 뭐 그동안 뭐 상승세에 나쁘진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조금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된다. 네. 그 포인트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포인트 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큰 폭으로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조금 뭐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미 73,500원에 그 매수를 하셨으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비중도 20%면 저는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 어느 정도에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9만 원 라인이죠. 지금 9만 원을 돌파해 줬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5,000원 정도의 1차적으로
어느 정도 10%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그 수익 실현하신 비중으로 그 부분으로는 뭐 다른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0% 정도만 좀 꾸준히 끌고 가시는 게 좀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고요. 일단 최고가로 볼 수 있는 108,000원까지는 시간적인 문제지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되는 그런 시기 때 좀 퀀텀 점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고가 108,000원까지 제가 볼 때는 한번 홀딩 해볼 필요. 왜냐하면 95,000원에서는 그 대신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비중만 그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최고가 10만 원대까지 보고 와. 계신다고 합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란투빵 안에서 이현미 멘토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천천히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더 자세한 장중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톡방 상담보다 더 빠른 상담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내가 가진 포트에 이 종목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 그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해당 종목 28,750원이고요. 비중은 35%네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23,550원에 형성하고 있네요. 매수가보다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조금 상승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보다는 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멘토님 살짝 웃음을 지으셨는데 왜 웃고 계신지 일단은 이유를 좀 듣고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왜 웃으신 거예요? 일단은 그 지노맨 컴퍼니라는 그 회사 이름에서 일단은 제가 지노맨 괜히 이상한 거에 갑자기 웃겨가지고 포인트 안 꽂으셨구나. 제가 또 네. 웃긴 거를 좀 잘 못 참아요. 근데 네네. 아무튼 그런 포인트에서 1차적으로 웃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올라갈 것 같다 주가가. 그래서 웃었구나. 네, 그 두 번째는 그거죠. 근데 다행이다. 이왕이면은 뭐 네. 이름이 웃겨서 웃긴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였죠, 최근에. 어쨌든 정부가 투자한다는 부분은 어쨌든 정책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안 지는 조금 됐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미생물 생태계라는 네. 거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효능이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예전에 그 뭐 비슷한 제품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미생물 생태계를 바꿔주는 이런 장 환경을 바꿔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과 뭐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효과를 좀 지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안티에이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요. 근데 네.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조금 많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그렇긴 한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맞아. 4월 26일입니다. 뭐 내일이네요. 내일 FDA 승인 일정이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관련된 세라스 테라피틱스 FDA 승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가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490억 뭐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일단은 수급을 좀 봤을 때는 외국인이 오늘은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래도 지노맨 컴퍼니의 좀 어떻게 보면은 수급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가. 개인 투자자가 한 10거래일 정도, 오늘로써 한 10거래일 정도를 계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이런 부분이 있죠.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일정 부분으로 맞는데 지노맨 컴퍼니를 조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려면 사실 개인이 매수를 하던 뭐 외국인이 매수를 하던 기관이 매수를 하던 많이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왜냐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조금 더 그렇죠. 왜냐면 그 선물이 있는 종목들
그쪽에 이제 편입돼 있는 종목들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지노맨 컴퍼니도 뭐 나쁘진 않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들어온 걸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으로 좀 전략을 들어야죠. 지금 28,75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 추세나 뭐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28,750원까지는 좀 회복을 해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의 8년 동안 이제 4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모멘텀이 꾸준히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35%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긴 올라올 것 같은데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28,750원 매수가까지 올라오시면 좀 과감하게 그래도 이 종목을 봤을 땐 제가 볼 때 비중 한 10%가 좀 적당하다. 25%는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 비중으로 좀 끌고 가시고 25%는 매수가 오면 바로 좀 정리를 하셔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현금화를 하신 금액 가지고는 그 현금으로는 좀 최근에 조금 더 잘 올라오고 이런 뭐 방산 섹터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고 네. 지노맨 컴퍼니는 10% 정도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올라갔을 때의 경우에 좀 말씀드린 거니까 좀 빠졌을 때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죠. 일단은 최근에 만든 저점이 27,000원이네요. 27,000원 라인을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면 네. 제가 볼 땐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비중은 이때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줄이셔야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은 28,750원까지 매수가까지 오면 비중을 25%는 이제 현금화하시고 10%로 홀딩하시고 만약에 27,000원 밑으로 빠지면 절반은 이제 매도하셔서 이제 대응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이제 면역 항암제 또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 그 정부의 대규모 투자 관련해서 또 한 차례 이슈로 부각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내일 또 중요한 이슈 모멘텀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25%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나머지 10% 가지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히든 종목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단으로 빠질 때는 27,000원 부근에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네. 노란톡방 안에서 더 자세하게 실시간 대응까지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농화성입니다. 해당 종목은요, 지금 21,950원에 비중 10% 담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도 오늘 종가 상황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매수가보다는 올라와 있긴 하지만, 오늘 조금 급락을 네. 했습니다. 14% 넘는 하락세가 보여졌거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잘 알려진 한농화성인데,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해서 좀 마음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한농화성에 대한 전략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농화성이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지금 김용상 대표이사 회장님이 네. 한농화성 주식 10만 주를 장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빠지지 않았나. 왜냐면 대표이사가 사실 매도를 한다는 거는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 회사 지분을 매도를 한다. 최대주주가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할 때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좀 전망이 안 좋으니까 매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플러스 뭐 그럴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내가 생각한 우리 회사의 주가 적정 가치는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인데 3만 원까지 올라갔네. 그러면 지금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봐도 당연히 시장에서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4% 정도의 이제 좀 급락이 나온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그 부분 말고는 뭐 사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내 배터리 3사
함께 전고체 배터리 뭐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20조 원을 함께 투자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오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에너지의 밀도도 높고 네. 거기다가 이제 좀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 화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지 않나. 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나 LFP 배터리도 제가 볼 때는 좀 꾸준히 성장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전고체 배터리가 좀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급 전기차에만 좀 들어가는 거지. 이제 좀 저가형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테슬라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가형 모델이 나와요. 맞아요. 그 저가형 모델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가격 인하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실을 봤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감소를 하는 모습 네. 보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테슬라가 이렇게 비싼 배터리를 쓰면은 돈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남길 수 않을까요? 없어요. 네, 이윤이 그래서- 안 남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FP 배터리나 뭐 리튬 이온 배터리도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더라도 나름의 그 자리들이 다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950원, 21,950원의 비중이 10%네요. 비중이 10%인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 게 어저께 좀 슈팅 나왔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요. 매도했으면은 굉장히 오늘 큰 빠져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뭐 차트를 보고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저때 봤는데 근데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맞아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못 들고 있었어. 껄무새가 났죠. 네, 이렇게 팩트 폭행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네. 못 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선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래도 14%가 빠지긴 했지만 분봉상 1시 30분 정도에 저점 찍고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네요. 그래서 좀 밑꼬리가 달린 모습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이 10%시니까 제가 볼 땐 조금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4월 21일 이제 5,99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 이제 저가 2950원을 좀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950원 대량 거래 터졌던 날의 저가를 이제 보시고, 네. 그 저가가 2950원입니다. 295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2950원 이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비중 절반 줄이시고, 네. 왜냐면은 그 최근에 만든 저가는 뭐 17,500원 정도가 되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2950원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만약에 2950원 이탈했을 경우에는 비중을 반은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지지라인을 뭔가 지지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 이때는 또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잡아주셨는데요. 한동화성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관련 이슈까지 멘토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화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 상담이니까요. 지금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진 종목 고민,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미 멘토님과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대한제당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관련해서 또 사료 관련주로 같이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비중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40% 비중 담으셨고요. 3,060원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면 3,1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약 수익권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또 3% 넘게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있는 만큼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국제 설탕 가격이 수요 증가와 뭐 작황 부진 등의 여파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슈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슈가 네.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설탕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슈가 보이죠? 슈가 어머, 보이. 네. 네. 오늘도 타이틀 하나 가져가시네요. 네, 아니 뭐 어김없이 네. 제가 한 번 나올 때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아, 네, 좋습니다. 슈가보이가 아닌가. 설탕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천국의 맛이죠, 천국의 맛. 맞아요. 아무튼 지금 설탕 가격이 그 슈가 인플레이션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세는 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기상악화 등으로 설탕 수합국가에 공급이 굉장히 위축된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볼 수가 있고요. 세계 2위 이제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기상 악화를 이유로 2023년 9월까지 1년 동안 설탕 생산량을 이제 추정치를 종전 대비 3% 하향 조정했다고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원당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재무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지금 한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조금 올랐지만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조금 뭐 빠지는 부분이 있었네요. 하지만 뭐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뭐 21년보다 지난해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뭐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수급까지도 한번 볼게요. 수급은 최근에 또 뭐 2거래일 정도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대한제당의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좀 바닥 구간에서 지난해 말부터 바닥을 좀 찍고 지금 이 구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닥을 여기서 한번 찍고 올해 초에 찍고 최근에 한번 찍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죠. 900억 정도 들어오고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900억 들어오고 하루에 뭐 1,200억 들어오고 이런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있을 수 있는 이 구간대에 사실은 매수를 하셨어요. 3,060원 구간대가 지금 9구간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이제 정말 약수익이 나시고 계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 3%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지금 슈가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좀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4월 21일 날 거래가 2,200억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2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조정 나오면서 사실 거래가 크게 나오지 않고 거래가 오히려 많이 줄었죠. 이런 부분 봤을 때 좀 단기 평선, 지금 봤을 때 10일 이평선 정도에 처음 닿았을 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전략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10일 이평선과 3,060원 매수가가 되게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일 이평선에 좀 처음 닿았을 때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비중을 20% 정도는 조금 약수익이더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3,060원 가격대에서 지금 11선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선을 이탈하면 단기적인 추세가 좀 꺾였다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20%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비중이 지금 대한제당 뭐 원당 이런 거 하는 업체이긴 한데 뭐 최근에 슈가 인플레이션 뭐 얘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40%를 담을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20%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 11선을 기점으로 일단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1선 기점으로 돌려 세웠을 때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날 종가 이제 부분을 보고 20% 수익, 약수익이더라도 꼭 수익 실현하시고요. 만약에 이탈하면 20% 매도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절반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전략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의 힘든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쏟아지니까요. 지금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도 25분간만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생방송 중에서만 열려있는 전화번호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한 소통 창구니까요. 내가 가진 종목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가 비중 담겨서 종목명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어려운 시장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히든 종목이 또 공개가 됩니다. 방송 말미에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도 그럼 종목 상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SM입니다. 또 SM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멘토님께서 상당히 또 많은 수익률을 내주셨잖아요. 맞아요. 본인 입으로 SM의 왕자라고 그러셨나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또, 네. 왕자님이 지금 수익을 보신 SM인데요. 네. SM 지금 매수가 비중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매수가 11만 2,500원에 담고 계시고요. 비중 10%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10만 3,3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네요. 그래도 또 비중이 10%인 만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SM의 왕자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자님 이제 황제가 되실 시간이 왔습니다. SM 확실하게 네. 전략 잡아주시죠. 네, 기분 좋네요. 나쁘지 않네요. 일단은 SM이 저는 굉장히 SM 보면은 크게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어서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지분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뭐 사실 급락했죠. 뭐 급락하면서 계속 이제 힘없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건 누구나 알았어요. 이 지분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어느 정도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떤 시점을 보고 있었냐? 주가가 빠질 대로 빠지고 나서 이제 돌려 세울 때 하방이 어느 정도 좀 단단해졌을 때 SM을 다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3월 29일, 3월 28일이 되겠네요. 3월 28일 날 121선 정도에서 이제 지지가 좀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매수가까지는 않았지만 지금 매수가는 11만 2,500원이시니까 지금 오늘 종가 상황 10만 3,300원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조금 올라가야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61선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61선까지 돌파해준다. 그럼 좀 상승 추세로 다시 좀 접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M을 제가 밑으로 빠졌을 때 왜 좀 좋게 보고 있었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공개 매수 가격이 15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맞아요. 이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그런 분들이 이 기업 가치를 분석했을 때 15만 원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가가 그럼 다시 회복하면 15만 원 선까지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가는 10만 3,3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담해 주신 분이 11만 2,500원에 이제 매수가예요. 네. 근데 저희가 상단을 15만 원까지 열어둔다면 지금 뭐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충분히 홀딩을 하실 필요가 있고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이해는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조만간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61선 돌파해준다. 그리고 그 자리 지켜준다. 그러면은 좀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M도 올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제가 처음 SM을 매수할 때 지분 전쟁을 보고 매수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왜냐면 지분 전쟁이 일어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거였죠. 라이크 기획 계약 조기 종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수만 그 프로듀서의 그 뒷주머니가 조금 날아가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SM에게는 오히려 좋죠. 왜냐면은 저는 한 10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 200~300억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실적으로 바로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있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그래서 15만 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일단은 비중이 10%시니까 그냥 홀딩 하시고 지금 이 구간에서 13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저항을 좀 강하게 받는다.
그러면 5%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구간은 좀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SM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이현민 멘토님만큼 수익도 내셨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 세워주는 멘토님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SM에 대한 전략 더욱더 자세하게 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로도 지금 최근에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그만큼 전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글로벌 마켓 승부사답게 해외 증시 이슈도 살짝 들여다봐야겠죠. 해외 증시 이슈 속에서 우리가 또 투자 전략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 오신 글로벌 이슈 그 속의 투자 전략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뉴욕 증시 이번 주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뭐 내일도 있어요. 뭐 내일도 이제 빅테크 당장 내일부터 실적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표보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 발표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5일 같은 경우에는 구글 모기업이죠. 이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26일에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의 실적 발표 그리고 27일에는 아마존, 인텔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이제 좀 실망감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조금 이런 경고스러운 우려가 좀 나오고 있답니다. 네. 그럼 빅테크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뚜렷한 재료, 어떠한 뚜렷한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최근 상승폭에 대한 타당한 어떤 실적이 나와야 사실 인정이 됩니다. 그 주가가 오른 게. 근데 만약에 거기서 타당한 실적이 안 나오면 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조금 그래서 경계 심리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죠. 미국 증시에서 일단 댈러스 연은 지수와 시카고 연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부진한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재차 부각된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뭐 미 증시가 여전히 상승이 좀 제한되는 흐름을 좀 보였고 어쨌든 뭐 해당 지표가 그리 중요도가 높은 뭐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 경계 심리가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5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에 애플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5월 5일 새벽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적 발표가 끝나면 뭐 끝났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한번 지나고 나면 5월 달에는 이제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또 금리 인상 또 이런 부분들로 초점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미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뉴욕 증시 혼조세에 이어서 우리 증시도 계속해서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4일째 양대 시장이 하락 마감했고요. 환율도 좀 계속해서 연고점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멘토님께서는 또 이런 글로벌 이슈에 따른 우리 시장 또 지수에 대한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들어봐야겠죠. 네, 맞아요. 우리 이현민 멘토님 기술적인 분석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좀 말씀드리자면 2600선까지는 못 갔어요. 2600선까지는 못 갔고 최근에 좀 급하게 어떻게 보면 좀 상승세가 좋았잖아요. 상승세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7% 하락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의미 있던 라인 2500포인트가 깨졌어요. 2500포인트를 우리가 굉장히 조금 긴 시간 동안 돌파를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 달에 돌파를 했죠. 네. 이번 달에 돌파를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빠져주는 모습. 그래서 2500포인트가 좀 우리는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던 라인인데 이 구간에서 좀 지지가 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지가 어느 정도는 좀 나오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는 좀 반도체주들이 조금 이제 강세를 나타내야 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 부진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뭐 중국 쪽에 우리가 뭐 어떤 그 반도체 부족한 그 재고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지금 한국 쪽에서 메꾸지 말라라는 이런 미국에서 좀 발언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조금 지금 사실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중국에 우리는 수출을 못 하게 되면 당장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데 2분기 실적은 정말 손실이 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른 시일 안에 2,500포인트 선을 좀 회복을 해준다면 다시 조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21선까지는 오늘 이탈을 했기 때문에 61선과 지금 하단으로는 2,420포인트 정도는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까지 또 우리 멘토님과 함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 빠지지 않을까 걱정 많으신 분들도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내 계좌를 지켜갈 수 있는 방법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요. 오늘의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히든 종목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지금 15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15분 안에만 열려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우리 멘토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보다 더 많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특히나 2차 전지들이 코스닥에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의 하락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 어떤 관점인지 코스닥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나 뭐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 시총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이 세 종목만 하더라도 사실 240조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빠지면서 아마 더 뭐 많이 내려가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급락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9% 정도 뭐 코스피보다 좀 더 약세를 보인 부분은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하지만 오늘 뭐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었던 835포인트에서 그래도 좀 강하게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835포인트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들의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금 최근에 이 천국의 계단이 깨지긴 했지만 다시 만약에 상승하려면 2차 전지주들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을 한 차례 좀 주도했었던 2차 전지 섹터가 있었잖아요. 그럼 멘토님께서는 이 2차 전지 계속해서 좀 흐름을 만들어 왔던 이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좀 옮겨갈지 혹시나 좀 전망을 좋게 보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꾸준히 보기에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최근에 좀 방산 관련주들, 방산. 네. 방산 관련주들 뭐 일단 일정 모멘텀 좀 남아 있고 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 좀 보시는 게 괜찮지 근데 전 또 않을까. 2차 전지 중에서 또 폐배터리 관련 시장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폐배터리 괜찮죠. 폐배터리도 괜찮고 2차 전비 뭐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게 장비주들. 장비주.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IRA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양극 뭐 이쪽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소재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양극재였죠.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비주들은 좀 그 정도까지 오르지 않았는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뭐 폐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장비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이제 종목들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돈이 나오잖아요. 네. 이 돈이 어디론가 가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만약에 2차 전지 앞으로 성장성도 계속 좋게 본다면 이 아직 못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좀 더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또 우리 멘토님께서 2차 전지 지금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다시 한번 관심 보실 수 있는 그 섹터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해당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화면에 노란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현미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갈 수 있는 오픈 톡방이 짜잔 하고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글로벌 이슈도 체크를 해봤겠다. 그런데 또 국내 증시를 넘어서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의 시장 흐름이거든요. 글로벌 이슈 속의 유망 업종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이슈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하신 3부는, 이슈. 3부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곡물 관련주예요. 뭐 다음 달에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수출 금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좀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G7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강력한 지원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뭐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는 뭐 특정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은 기본적으로 좀 수출을 허용해 오긴 했던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특히 러시아와의 이제 뭐 흑해 곡물 협정 중단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곡물 관련주들이 좀 이런 부각된 모습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가 인플레이션, 뭐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 인플레 우려가 부각되던 시기에 상승세를 뭐 나타냈던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최근에는 좀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해지 전략으로 이제 트레이딩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시장에는 사실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장이 네. 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빠지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관련주들은. 그래서 이 관련주들로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좀 뭐 길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좀 전략적으로 트레이딩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단기적으로 좀 해지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네, 일단 배합사료 뭐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낙농사료는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주문 생산을 이제 계약 중이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24년째 거래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고, 공급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계사료는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개발을 하여서 사료업계 최초로 벤처 인증을 획득을 한 만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료 쪽에서는 좀 진심인 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란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정도로 그래도 사료 하면은 그래도 이 업체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차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바닥 구간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하루에 뭐 1,500억, 그 다음 날은 바로 3,000억 이렇게 들어올 만큼 굉장히 이제 거래가 크게 많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네.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5,690원과 5,870원이죠. 이 구간대를 좀 돌파를 해줬던 모습이고, 하지만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받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5,690원과 5,870원 이 가격 범위 안에, 이 레인지 안에서 뭐 지지가 나온다면 2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는 1차 상승 이후에 하루 정도 조정을 좀 거친 모습인데,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N자 파동으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 안에서 좀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곡물 관련주 중에서 한일사료 잡아주셨습니다. 사실은 곡물 관련주들 조금 챙겨봐야 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이슈가 올라와 있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3대 곡창지대였던 러우가 지금 조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곡물 관련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 한일사료 짚어주신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우리 멘토님과 대응 잡아가시면 훨씬 더 편하게 수익까지 가깝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이제 6분 남았습니다. 6분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현미 멘토님의 히든 종목 3부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히든 정보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방산 최근에 좀 핫하잖아요. 네. 뭐 내일도 바로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산 업체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중에서도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던 이런 수급이 좀 몰리는 이제 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국내 단일 사업 부문을 운영을 합니다. 뭐 방산 부분이죠. 그리고 방위 산업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는 이제 수요 독점의 특성이 있죠. 네. 사실 이제 뭐 방위 산업에 대해서 뭐 정부 말고 뭐 수요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죠. 사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수요 독점을 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도 무기, 지상 무기 등 다양한 무기 체계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근데 민수 사업 분야에서도 자동차용 블랙박스, 무인 항공기 등 뭐 무인 항공기 시스템 등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주 잔액이 1조 1천억 원 규모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8년 정도 뭐 끌고 갈 수 있는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뭐 밥굶을 걱정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정부가 또 그러고 유일한 수요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크게 뭐 그 재무적으로 뭐 위험할 부분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아, 급등열이 있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요즘엔 잘 안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좀 단거리 선수가 될 것 같다 이 종목은. 왜냐면은 좀 그냥 간단한 포인트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해 한 10월부터 이제 바닥을 굉장히 많이 다졌다. 몇 개월 동안 바닥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든 시간에 계속 바닥을 다진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3,950원 그리고 4,320원 이 포인트들에 이제 매물대가 있고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하루 만에 그냥 슈팅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단인 4,320원 돌파했던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좀 상단에서 좀 버텨주고 있으면 5일 이평선 뭐 처음으로 좀 뭐 터치했을 때 또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구간도 충분히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패턴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상한가를 이용한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대량 거래가 터졌고 네. 매물대를 돌파했던 자리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그 상단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제가 뭐 실제로 종목들을 좀 많이 트레이딩하면서 검증을 해드렸던 부분도 많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급등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 법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히든 종목 좀 짧게 보고 가셔도 되니까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거리 선수라고 합니다. 우리 이현민 멘토님이 단거리 선수 오랜만에 가지고 강하시잖아요. 왔거든요. 네. 근데 또 방산주예요. 방산주 내일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시초가를 잡을 수 있는 이 히든 종목 알려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중에는 종목명과 전략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시초가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2분 남았네요. 2분 안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왜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지 주요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민 멘토님의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멘토님께서는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해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딩까지 함께 전략 챙겨주고 계신데요. 상신 EDP 지금 59.73% 수익입니다. 계속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는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우 하이텍 하락장에도 강한 종목이었고요. 43.61% 수익입니다. 실리콘2 12.7% 두 자릿수 가져가고 계시고요. 원전 관련주 역시나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입니다. 츠투파워 26.08% 강한 수익률 잡아주셨습니다. 하이브 또 엔터주로도 강한 멘토님이신데요. 9.45% 수익이시네요.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 톡방 주요 수익률 아주 지금 강력한 수익률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이 주요 수익률
수익률이 방송에서 공략됐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네. 관심 종목은 물론이고요. 히든 종목 단기간에 튀어오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네.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이현민 멘토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